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채널A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민족의 고유의상인 한복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무용인 상모 돌리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뉴스 자료 화면을 보니까 과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중국 열병식에서도 한복과 장구 그리고 상모 돌리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중국 TV에 우리나라 동요인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의 가사로 유명하죠. 이거는 우리나라 서울태생의 작곡가 윤거경이 1924년에 작사 작곡한 우리나라 고유의 동요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국 TV에 나와가지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중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가 1950년대 초 베이징에 살고 있던 조선족 김정평과 그 아들이 이제 중국어로 번역해서 불렀고, 또 중국에서는 소백선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음악 교과서에도 수록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요인 이 반달이 조선족 동요로 역사가 왜곡돼가지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뉴스 인터뷰에 따르면은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인 조법종 교수는 중국은 개별기관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총괄적으로 중앙국가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인 고구려를 자기네 나라 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게시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역사적인 분쟁이 많이 일어났었죠. 또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 방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복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한복에 대한 사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반영된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 드라마인 킹덤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이 드라마의 내용보다 그 안에서 등장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자 스타일들,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멋있는 우리나라 남자들의 모자 문화를 보고 대한민국 전통 모자들을 소개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 한복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들이라든지 우리 민족 고유의 멋은 중국에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시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돌아다니면은 중국인들이 몰려다니면서 이것은 우리 거다, 원래 한국인들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거짓말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 때문인데요. 중국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족들과 그리고 55개 정도의 소수민족들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큰 갈래인 몽골족, 그리고 조선족, 혹은 티벳족, 그리고 회족, 이들은 전통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중국 대륙의 한족들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다른 민족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판도 안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던 지역들도 중국에 통합되어 있어가지고 중국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어떤 단일 민족이라는 혈연에 기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의 판도 안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 모든 국가들은 중국의 역사였고 중국 국민들의 일부였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전통 문화도 중국 문화의 일부분이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민족 전체가 중국의 판도 안으로 편입당해버린 티벳 쪽이라든지 회족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국의 억지 주장에 반항을 할 수 없죠. 그러나 몽골족이나 조선족처럼 배후에 분명히 존재하는 같은 혈통의 민족 국가가 버티고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나 대한민국이나 북한처럼 분명한 한민족 국가가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60년, 70년을 살면서 지금의 조선족은 완벽하게 중화주의라는 사상에 세뇌가 된 중국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 정부의 주장을 강력히 옹호하면서 이 조선족의 문화는 중국의 문화다라고 중국의 나팔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이 중화주의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탈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화주의에 세뇌된 소수민족들을 동원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결속력을 높이고 있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소수민족 우대는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거칠애고 실상은 중화주의로 계속해서 세뇌를 하면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를 도둑질을 하고 전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 진영이 위구르 인권 탄압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 박해라든지 혹은 홍콩 민주주의 탄압, 이러한 것들을 명분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중국을 압박할 때 같이 보이콧을 해야죠. 그런데 친중 4대주의 문재인 정권이 그런 결단력을 보일 리가 없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중국을 상대로 전 세계적인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쿼드 동맹이 만들어지고, 또 앵글로색슨 국가들인 미국과 영국, 호주는 어커스라는 안보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공동으로 대항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GDP가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염려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최근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국제정치학자인 하일브랜즈 석좌 교수하고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정치학 교수가 쇠퇴하는 중국이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미국을 앞지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정점을 찍고 쇠퇴를 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때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얘긴데요.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으려면은 이 GDP만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노령화되고 있는 인구 구조의 해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농업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이 식량의 자급자족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젊은 인구의 문제,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문제, 또 자국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외국에까지 수출을 해야 될 정도로 남아도는 식량 생산의 문제는 미국이 이미 중국보다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중국이 유일하게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GBC, 그 가치 체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중국에 진출해 있는 무수히 많은 제조업 기업들이 현지에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부품들을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 기지로 계속해서 남아있으면서 그것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지렛대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전략인데, 이렇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항 수단마저 미국은 이제 최근 들어서 리쇼어링 전략이라고 제조업들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고 해외 기업들도 법인세를 감면하면서 유치시키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앞지르기는커녕 앞지를 가능성도 없는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나 다른 외국들에 대해서 문화를 도둑질하고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2022년 차기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진영과 한 배를 탈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